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현재 모든 나라의 경제와 사회적인 행사인 운동 경기도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고 국제적인 경기도 모두 연기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축구 라이벌인 동남아 국가끼리 모여있는 G조에서는 서로 치고받으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D조의 현재 순위는 2조 말레이시아, 3조 태국, 4위 아랍에미레이트, 5위 인도네시아이며 이들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베트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 베트남이 1위라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사 속에서 스스로 자만심에 들떠있는 베트남이 지들이 잘났다고 자아자찬하더니 이젠 초반에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박항서 감독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우리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을 아끼지 않는다. 박항서 감독 연봉의 절반을 줘도 더 유능한 감독이 올 수 있다. 베트남이 보유한 역대급 선수들에 비해 박항서 감독은 너무 뒤떨어진다 등의 배은망덕한 발언을 서슴자고 있는 베트남 언론과 베트남인들이 못된 댓글들이 종종 인터넷과 신문지상에 도배되면서 국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초기 한국에 보여줬던 몰상식한 행동과 언행들은 정말 그런 것이 베트남이 가진 기본적인 배신의 정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헌신을 다해 베트남의 축구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박항서 감독에 대해 하는 짓거리는 정말로 베트남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남방 사람들은 가볍고 경솔하며 이해타산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지만 공산국가의 베트남은 중공처럼 공산주의 세상에 걸맞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특히 박 감독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박항서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언론 기자의 느닷없는 연봉 문제를 들고 나온 정황을 보면 공산주의 체제상 원래는 공산주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자의 발언은 의도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베트남 정부의 리더십에 박항서 감독의 인기와 리더십이 장애가 되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코로나 재유행과 경제적인 난간이 더욱 가중되는 중에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를 줄이게 되면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 광고에 신보로 나오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한 기자의 연봉 삭감 문제로 돌발적으로 베트남을 떠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어 베트남 정부가 화들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잠재우느라 느닷없이 노동 훈장을 수여하게 되었고 이후 박항서 감독의 맹공격을 퍼부었던 베트남 언론도 베트남 정부의 훈장 수여 이후 부정적인 기사는 눈 씻고 찾아보기도 어려워졌으며 오히려 갑자기 박항서 감독에 대한 칭찬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이런 정황은 베트남 정부의 의도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뜬금없는 훈장 수여는 경제 논리로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베트남의 정서로 봐선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내세우는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들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베트남에서 대규모로 실수할 경우 한국과 외교관계가 순탄치 않게 되면 언제 다시 연봉 삭감 못지않은 여론 공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박항서 감독에게 훈장이 수여되는 순간 박항서 감독의 가치는 이전 베트남에서의 정신적인 가치가 아닌 경제적인 가치로 추락했고 더 이상 국민의 영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눈앞의 효과와 실력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태도를 돌변할지 모르는 베트남의 정서 속에서 박 감독이 얼마나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겨하며 버텨나갈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완전히 월드컵 예선전이 끝나려면 1, 2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고 예선전을 치를 다른 나라들도 전열을 다시 정비할 시간적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전략 분석과 팬들의 심리 싸움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존재는 역시 박항서 감독입니다. 태국 아랍에미리트에게 근소한 차이로 아슬아슬한 G조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팬들은 베트남 축구의 박항서 감독의 성공적인 전략에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축구 전문지에는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베트남 축구팀에 승리의 DNA를 형성시켰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이에 대해 수많은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이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의 전설적인 DNA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많은 감독 중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현명한 박항서 감독이 열정적으로 베트남 축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합니다. 동남아 1위를 뺏긴 태국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제발 이겨달라고 2019년에 일본인 출신 이신호 감독을 공격적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 지조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밀려 3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는 5전 전패로 월드컵 진출을 사실상 접은 상태로 자포자기한 상태지만 한가닥 희망을 걸고 신태용 감독을 초빙해 와신 상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히딩크와 리프와 같은 전세계 명장도 포기한 중국의 경우도 중국 축구는 외국인 축구 선수를 중국인으로 귀화시키는 방법 말고는 중국 축구가 변화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변화된 베트남을 보면서 중국 축구 연맹과 팬들도 지속적으로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신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박항서를 거머쥔 베트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베트남에게도 다가올 예선전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항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감독과 팀의 길을 살려줄 끊임없는 칭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산당의 속 좁은 판단으로 박항서의 리더십과 명예를 치산 돈 몇 푼 따위로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베트남 선수들은 박항서 감독을 돈만 아는 치산인간으로 여길 것이고 박항서 감독의 말을 잘 따르려 하지도 않을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다음에 벌어질 경기에서 한 번이라도 지기라도 한다면 언론과 안티팬들은 박항서 감독의 개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찢어놓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제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 감독처럼 박수 칠 때 떠날 시기도 놓쳐버렸습니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해서 그만 사퇴한다고 해도 욕을 먹을 것이고 계속한다 해도 리더십이 금이 간 상태에서 팀이 이전처럼 승리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명예를 남깁니다. 이제 박 감독의 명예는 미련과 정 때문에 스스로 결정한 재계약으로 말미암아 명예롭게 퇴진할 시기도 놓쳤습니다. 남은 것은 부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베트남에서 받는 박 감독의 연봉은 박항서 감독의 업적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처신은 어차피 어떤 길을 가든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번 베트남과 월드컵 예선전과 관계없는 나라에서 많은 연봉을 제시한다면 그곳으로 가서 다시 혼신을 다해 그 나라 축구 발전에 기여한다면 박 감독의 신화가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박 감독의 실력으로 이룬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그것만이 명예도 다시 찾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좋은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